키워드로 정리하는 국회는 지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백일홍입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회는 지금은 앞으로 4주간 선거 관련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총선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바뀐 선거제도로 인해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데요. 지난 2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됐죠. 당시 한국당은 한선교 의원을 탈당시켜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을 발표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가 20순위권 내에 한 명도 지명을 받지 못해 통합당의 뜻과는 다른 공천이라면서 당 안팎으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3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당원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비례연합정당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통과시킨 정의당은 참여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민생당의 경우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참여가 불투명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요. 지역구 획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선출 인원이 달라집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253석이 됐는데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은 나머지인 47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부터 달라진 점이 있죠. 2020년 1월 14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법이 달라진 건데요.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이 나눠 갔는데 이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빈자리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웁니다. 또한 단순히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에 정당의 득표율을 곱했던 병립형이 아니라 50% 연동형으로 바뀐 겁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의석수를 나눠갔고 나머지 30석에 50% 연동형이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대 정당의 독점을 완화하고 중소정당의 국회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이들의 국회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의 시작. 이렇게 바뀐 선거제가 국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국회에 함께 가보시죠. 어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에 참여할 소수 정당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미래통합당의 의석 편취를 저지하고 개정선거법 취지를 살려서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한 결단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례연합은 신속하게 구성될 겁니다. 민주당은 다른 참여 정당들과 함께 선거연합 구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 속에 상호 협력하면서 국민들이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을 나누겠습니다. 합의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 강탈을 자행한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창당을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완결해냈고 지난 3월 16일부터 드디어 21대 총선에 비례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는 선관위 등록 정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은 반칙으로 제1당 자리를 탈취한 적폐 세력이 탄핵을 비롯한 부당한 정치 공세로 민생을 파괴하고
힘들게 전진해온 사회개혁을 역행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고 울부짖던 어둠의 시대를 또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고,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 투표에 참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적극적 지지 의사를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전당원의 소중한 선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정이 일단은 어쨌든 간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저희는 주어진 시간만 주어진다면 여전히 개방의 원칙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생당 부분은요, 저희가 전에 듣기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됐을 뿐, 당의 이제 그러니까는 공식적인 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회의라든가 여기서 결정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저희가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정의당을 염두에 두고서는 어쨌든 간에 이걸 작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불참하는 상황 속에서 그 정의당의 큰 공백이 남잖아요. 그 때문에 소수 정당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정의당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훌륭한 인재들을 좀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소수 정당들은요,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잠시 한시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각 자기 정당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니신 분들은 그분 이제 개인들 판단에 이제 그러니까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저께까지 미래당하고 녹색당은 이쪽에 참여를 안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밤 늦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참여로 방향을 선회한 걸로 이제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참여하고 싶다는 이제 그러니까는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국민들은 민생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이달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공포 어린 계산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정치권은 앞다투어 21대 총선 의석수만 계산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럽다. 오직 정치공학과 양당 행보만 부각되는 선거 보도 역시 실망스럽다. 건실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다. 신락 같던 새로운 국회에 대한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혔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 부끄러운 현 정치권의 민낯을 호되게 꾸짖어달라. 대한민국 국회가 최소한의 자부심과 품격마저 잃지 않도록 원칙과 정도의 편에 서달라. 한간에 떠도는 정의당 욕심론은 어불성설이다.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차원에서만 보자면 위장 정당에 합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 또한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은 당장에 쉽고 달콤해 보여도 결국엔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는 분명한 패착이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계속해 원칙과 정도의 길에 서겠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 촛불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과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의 안정적 운영을 완수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선거제 개혁은 의석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과 국민을 닮은 국회에 대한 뜨거운 기대가 준연동형 비례제 개혁을 이끈 힘이자 불씨였다. 심상정 대표가 말한 대로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정의당은 국민만 믿고 국민의 길을 가겠다. 이상입니다. 함께 말씀 이후에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국민들의 표도 국회의원 수에 정확히 반영하라는 선거법입니다. 지난 한국 정치사에서 거대 양당의 패권적 극한 대립으로 주권자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는 첫 출발입니다.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권하거나 최악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차악의 투표를 합니다. 연동제 선거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대화와 통합의 정치로 바꾸는 정치 계획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연동형 선거제를 통한 원내 제3지대를 이루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당 민주당조차 미래통합당을 핑계로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하여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름만 남기고 정치 계획과 선거 계획은 구호에 그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 만들기 작업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치개혁연합 대신에 친문 인사들과 조국 비호 세력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애당초에는 미래당, 녹색당, 민중당 등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다가 좀 더 껄끄러운 자기와 관계가 좀 더 손쉬운 입맛에 맞는 비례정당으로 이어 말을 갈아탄 것입니다. 이 말을 갈아탔다가 다시 어제 시민을 위하여를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친문 비례 민주당입니다. 양정철이 뒤에서 주도하고 낙검수 출신 김어준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을 잡았던 것입니다. 비례용 선거연합 정당 제작과 의원 꿔주기가 민주당이 그렇게도 강변하던 선거개혁이며 정치개혁인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도 개혁 운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에 앞서 국회를 유린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고 누더기 걸레가 되어버린 선거법을 무효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거냐, 선택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기차를 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거 국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한 좌파연합 독재로 가겠다고 하는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 시도를 짬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강정책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연합정당 시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녹색당과 민중당 등과의 연대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녹색당이나 민중당과 연대를 하십시오. 어제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정당 참여를 받아들인 시민을 위하여,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을 보니 이건 짬뽕 수준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식단입니다. 가자환경당의 정강정책을 보니 노본드 절취선 적용 페트병 라벨 접착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100% 재활용한다, 바다를 살린다,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민주당이 간장게장이나 산낙지 연포탕을 주장하는 녹색당과는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노본드 절취선 적용 페트병 라벨 접착이 뭐길래 가자환경당과는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자환경당의 유튜브 채널을 보니 가자환경당의 입당 절차는 매우 독특합니다. 정당은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과연 가자환경당의 입당 시험 영상을 보니 이게 올바른 당원 가입의 잣대인지 한번 언론에서도 확인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해봐. 딱 한 마디만 하면 더 해봐. 자, 박수 준비. 지금 현재 가자환경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입당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현재 저분은 제가 알기로 입당에 성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저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당들은
민주당이 보증서서 비례 의석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알지만 보증 잘못 쓰면은 더불어 망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의 격리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건데요. 단,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3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우편으로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엔 거소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다가오는 총선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국회는 지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